안녕하십니까. 수화지도 담당하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시험 문제 가운데 담당 교수의 이름과 성별이라는 문제가 있었지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남성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중간고사에 대한 문제 풀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간고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과정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성실하게 같이 동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문제로 수강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열심히 공부했으나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섭섭했던 문제를 기술하고 문제와 답안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친구들이 수화가 시험 문제에 나올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와서 섭섭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지사항과 중간고사 공지를 통해서 그리고 첫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는 수화와 수화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우리 관동대학교 인터넷 강의 시스템상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를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활용하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수화의 사진을 보여주고 혹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의미를 묻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간고사가 지났으니까 기말고사 앞쯤 해서 수화로 인사하는 동영상 촬영을 하는 과제를 제출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수화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과제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지요. 자유롭게 쓰는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답을 작성해 주신 문제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농인을 정의하십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농인의 정의,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의료적인 관점에서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부자유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의료적인 관점이 아니라 농인은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혹은 농인은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언어적인 소수파,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농인을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을 한국어 장애인이라고 일컫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가 아닌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는 언어적인 소수민족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향후로도 농인을 정의하실 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라는 단서가 아니라 한국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농인의 정의, 올바른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수화가 언어로 인정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입장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내용을 작성해 주신 답안에는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단호장에서 두 명이 등장하지요. 대연이와 생세가 등장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왜 수화가 언어인가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 이거는 영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긴 시간을 다뤘던 내용입니다. 수화는 일반 언어와 같이 음성 언어와 같이 생성, 소멸, 발전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수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리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역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뇌에서도 수화를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OX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에 수화 통역이 제공되느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던 당시에 세월호 속보가 나오던 그때에는 뉴스에 수화 통역이 제공이 되지 않았던 때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수화는 만국 공통어, 세계 공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방언이 존재하고 사용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리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화는 언어이고 만국 공통어는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강좌의 강의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제가 수화 노래를 통한 수화 인식 개선 이런 것 말씀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강좌의 강의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수업 계획서를 출력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강좌의 강의 목표는 농인의 언어인 수화의 특성을 알아보고 농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농인이 가지고 있는 농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농사회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수화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이 정도가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에 따라서 농인을 잘 이해하고 농인의 언어인 수화를 잘 이해하는 강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적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담당 교수가 성적 산수를 어떤 근거로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숙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25%씩 50%, 그리고 과제물 20점, 레포트 과제물 20점, 출석 2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참여도, Q&A 게시판이나 자유 게시판을 통한 학습 참여도 1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인에 대한 정의, 농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인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인은 말을 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농인이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농인이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듣는 피드백 과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농인이 선천적으로 음성 언어를 발성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인도 언어 치료를 받고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우리처럼 음성 언어를 발성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강릉에는 수화통역센터가 있다. 네, 강릉에 수화통역센터 있고요. 농인은 성인에 비해 지능이 낮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수어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한국수어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올해 말쯤에 한국수어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수어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화에는 사투리가 있다. 제가 아까 수화에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수화는 분명히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음성 언어에 있어서 억양, 강세, 리듬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나 공손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 공손, 존대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제가 동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이것이 빠진 수화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지 신호, NMS입니다. NMS를 잘 적어주시면 정답이 반영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게시판을 통해서 두 번째 미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관련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았는데요. 중간고사가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남은 시간도 알차게 공부 잘해서 수화와 농인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파이팅입니다.